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검증기구 역할을 하게 될 기독교 대선 행동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의 한칸 태권도 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태권도 지도교사를 양성하게 될 훈련센터 개관 소식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증강현실 게임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 그러나 잇따른 사건 사고로 부작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포켓몬고 열풍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앞으로 3년이 최악의 고용 절벽을 겪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가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고용 빙하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이건 단지 취업을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 나아가 국가 경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국가 전반의 희망을 불어넣는 일, 이게 무엇일지 하루빨리 그 해답이 제시돼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예비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가 진행 중인데요. 교계에서는 민주적 정권 교체 운동을 내세운 기독교 대선 행동이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 설립된 기독인 대선 모임이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민주적 정권 교체를 목표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대선 행동은 지난해 5월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회복과 경제평등, 평화통일과 생태환경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기독교 대중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독교 대선 행동 상임 공동대표인 성명옥 목사는 개회 인사에서 정의로운 대선을 위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정권이 탄생하고 유지하는 일이 기독교인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선 행동은 앞으로 대선주자 토론회를 비롯해 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도회와 강연회, 토론회 등의 성서적 민주시민 교육을 전개하고 공정선거 감시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기독인들의 어떤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성서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서 기독인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또 대통령 선거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새롭게 검증하고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것이고요. 기독교 대선 행동은 특정 후보보다는 민주회복과 경제평등, 평화통일과 생태환경을 실현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선 행동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행동이 표방한 민주적 정권 교체 등의 가치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올해는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 행동이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독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와의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 방송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지난 7일 CBS가 신천지의 돈 없는 음해 행위에 맞서 그 교주인 이만희 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사법부가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교연은 반사회적 집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안일한 인식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YWCA가 지난 7일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탈핵과 성평등, 평화통일 운동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육군군종목사단이 군선교연합회관에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군선교 교역자 박춘근 목사에게 치료비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지난 3일 자살예방사업 MOU를 체결하고
자살 예방 활동과 교육 등 자살 예방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60여 개 교회가 소속된 초교파 선교단체 마카누리 선교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가락중앙교회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는 주제로 청년대학 겨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 중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의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rump invited Netanyahu to visit sometime in February during a phone call on Sunday between the two leaders. A statement from Washington said they had discussed ways to advance and strengthen the U.S.-Israel special relationship and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Netanyahu's office described the conversation as warm. The statements from both sides said they had discussed Iran. But White House spokesman Sean Spicer said in a statement that they are at the very beginning stages of even discussing this subject. Jerusalem Mayor Nir Barkat said he applauded Trump and said it sent a clear message to the world that the U.S. recognizes Jerusalem as the indivisible capital of the State of Israel. The Israeli government breathed a sigh of relief following the inauguration. Now the waiting game continues to see how Trump will follow through on his pledges.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태권도 보급에 산실이 될 한캄 태권도 훈련센터가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관될 센터를 통해 태권도 지도자들이 대거 배출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캄보디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최용석 감독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번에 문을 연 한캄 태권도 훈련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한캄 태권도 훈련센터는 코이카의 지원으로 지난 1월 24일 국립체육사범대학령에 건립되어서 100여 명의 캄보디아 대학생들이 현재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이곳에서 10여 년 전부터 지원자에 한해서 태권도 방과 후 수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훈련 장소가 없어 야외에서 교육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 코이카 한캄 태권도 훈련센터 개관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 네. 특히 학생들이 매우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배우는 거군요. 그럼 그 학생들은 선수로 뛰는 겁니까? 아니면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체육사범대학은 캄보디아 교육부에서 체육 교사를 양성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서 네. 태권도 교육은 지난 2012년부터 정규 수업 과목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졸업 후에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파견되어서 체육 교사로 활동하게 되며 태권도 기초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그 기초 지도자인 만큼 추후에 국기원과 우리 코이카와 협력해서 정기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등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의 태권도 선생님이 이제 필요할 만큼 태권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이제 크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서 태권도에 대한 캄보디아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60년 만에 금메달을 딴 이후에 더욱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렇군요. 예. 특히 교육 청소년부 체육부 장관이 직접 태권도를 수련을 하여서 지난해 11월 국기원 1단 승단까지 하였었어요. 예. 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우리 국기원의 오현득 원장님이 이곳에 방문하셔서 교육 청소년 체육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모든 학교의 태권도를 정규 수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네.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고 현재 논의 진행에 있고 네. 사립학교에서는 정규 과목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지도자가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선수를 지도하신 분이 이제 최용석 감독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훈련센터의 태권도 교육을 통해서
제2, 제3의 그 메이 선수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독님도 이제 그런 꿈을 꾸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이곳 코리카 한칸 태권도 훈련센터를 통해서 네. 태권도 기초 지도자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태권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만들어진다면 제2의 제3의 그런 훌륭한 메이 같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 이제 바라는 거는요, 태권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함께 흘러갔으면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달 포켓몬고 게임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게임 출시 2주 만에 사용자가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주간 운전 중 포켓몬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집중 단속에 나서는가 하면 게임 열풍에 대리 사냥에 나서는 등 암시장이 형성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교회도 들썩이게 하는 포켓몬 열풍,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에 그 출시된 그 포켓몬고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나오자마자 사용자가 700만이 넘었다고 예. 하는데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포켓몬고는 2016년 한 7월경쯤에 네. 그 닌텐도가 이제 개발한 그런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입니다. 예, 증강현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게임은 네. 가상현실을 이용한 거라서 예, 예. 이제 기계 속에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게임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자동차 경주도 할 수 있었고 네. 또 조종사 훈련으로도 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건 이제 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이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포켓몬고는 증강 현실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상에 들어가서 네. 기계에서 그 정보를 입혀 갖고 하는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가상 현실을 이용한 과거의 게임에 비해서 이것은 증강 현실을 이용한 게임이라서 훨씬 더 실제적이고 예. 그리고 더 많은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부작용도 많을 것 같아요. 증강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럼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포켓몬고의 그 부작용은 네. 포켓몬고가 너무나 재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중독성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운전을 하면서도 그걸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걸 또 찾아다니다 보면 예. 막 가지 않아야 될까지도 막 그런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도 그 포켓몬을 잡으러 들어가야 되고, 예. 그래서 운전 중에 포켓몬고 게임을 하다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걸어다니면서 하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니까 네. 걸어다니면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예. 어디 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뭐 정말 여자 화장실에 있으면 남자가 들어가려고도 하고 예, 예. 이제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예.
이 게임을 하던 남자 2명이 예. 그 게임에 너무 열중해서 절벽에서 추락사한 그런 사건도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포켓몬고는 증강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대신 이 포켓몬을 잡아주겠다 해서 이 포켓몬을 대신해주는 아르바이트도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 그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 어플 예. 포켓몬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러면서 GPS를 이용한 포켓몬고 네, 뭐 예, 그런 게 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악성 코드를 심어 나갔고 네. 개인 정보를 빼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네. 이 포켓몬고의 가장 큰 단점이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 재밌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를 이용한 범죄가 생겨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사용자들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일단 게임이죠. 그렇죠.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 제재를 네.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재가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포켓몬고 게임을 해서 사고가 네. 발생했다. 예. 그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렇죠. 결국 전방 주시 의무 위반죄라든지 이런 걸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예, 예. 또 어플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개인정보를 빼내갔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네. 그래서 게임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처벌받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른 범죄가 일어나면 그럼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형사처벌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게임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네. 이 소통의 부재를 갖고 와요. 아. 그래서 갈등의 모든 원인은 그리고 범죄도 이제 갈등으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인데 네. 이 포켓몬고는 소통의 부재를 갖고 와서 심지어는 며칠 전에 이제 극장에 갔는데 예. 둘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인데 예. 얼마나 서로가 눈을 맞추고 할 얘기도 많고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둘이 휴게 시간에 그 극장 시작되기 전에 나와서 네. 둘이 핸드폰을 보고 서로 각자 포켓몬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귀는 사람조차도 연인보다는 포켓몬에 더 집중을 하니까 이 소통의 부재를 갖고 온다는 것이 이 법적인 제재를 떠나서 그렇죠.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포켓몬이 그 각 동네에는 교회에서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이제 이 포켓몬고에서 이제 가장 그 문제가 예. 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네. 바로 포켓스탑입니다. 포켓스타. 네, 그래서 이 포켓스탑은 뭐냐면 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는 몬스터볼이라는 이제 도구가 필요해요. 네. 이게 있어야 이제 포켓몬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몬스터볼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가 포켓스탑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포켓스탑은 주로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아는 장소. 네.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네. 학교라든지 특히 교회는 뭐 교회. 많이 알려 그렇죠. 교회 주변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포켓스탑이 됐죠. 예,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포켓스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거기 이제 불신자들도 많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아예 간판을 내걸어서 네. 밖에서는 아이템,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 이런 간판도 걸었다고 하더군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포켓스탑으로 지정이 되면 네. 그곳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오히려 네. 포켓스탑에서 우리 저 포켓스탑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기도 한다고 그 합니다. 철회하는 그 절차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또 어떻게 이제 법적인 문제겠습니다만. 뭐 이제 그거는 이제 특별히 예. 왜 철회되느냐 그건 이제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개발사에 메일로 보내서 예.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철회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이걸 철회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배상 책임을 부담케 하겠다라든지 예. 그런 얘기로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철회는 해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 게임을 어떻게 우리가 하냐 뭐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때때로 이런 이제 사회적인 열풍이나 이런 바람이 불 때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네. 이런 프레임에 가둬놓고 좀 단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좋으냐 나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또 봐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관점보다는
왜 사람들이 이 게임에 열광을 하는지 또 사람들의 욕구나 니드가 뭔지를 좀 이렇게 찾아서 이제 복음적인 어떤 그런 접촉점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이것이 이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이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 포켓몬의 그 게임을 뭐 12제자 이름으로 바꿔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예, 결국은 이제 그 뭐 얼마 전에 도깨비란 드라마도 있었고 맞습니다. 또 포켓몬도 그렇고 예. 이 이제 도깨비란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도깨비라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콘텐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익숙한 콘텐츠에 거기에 덧입혀진 그 스토리 결국 그 내용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착한 캐릭터 또 그들이 또 이뤄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이 포켓몬도 마찬가지로 익숙한 캐릭터예요. 익숙하다. 그동안 오래동안 익숙한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어떤 재미가 또 가미가 돼서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익숙한 그 콘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성스럽지 못하다. 포켓몬고는 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그냥 그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될 수 있으니까 전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마찬가지로 정말 12제자가 정말 마귀를 제압하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콘텐츠를 너무나 이 성스럽지 못하니까 거부해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해서는 그 시속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700만 이상 또 그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들 또 교회에 가뜩이나 젊은 그 성도들이 적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이런 컨텐츠를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변에 우리 학생들, 교회 학생들에게 이제 게임을 좀 이렇게 빌려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그 포켓몬이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첫째는 신기한 게 또 있었고 둘째는 좀 섬뜩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허락받지 않은 공간 안에 뭔가가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좀 이렇게 위협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세대 차이죠. 결국 젊은 친구들은 그들은 집안에서 그 포켓몬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횡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 내 방을 침입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증강현실에서 이게 들어온 사람 자체가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 던집혀진 어떤 가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침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자기의 같이 놀 수 있는 도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발품 팔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이 게임을 즐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이것이 내게 정말 유익한가라는 그런 분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을 떠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복음적인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데 쓸 것인가. 또 우리 주님은 사물을 이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개발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우리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우리들의 삶에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